23번부터 잠깐 보시면 이건 당연히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 거지. A 두 개, B 하나, C 하나, D 하나. 얘네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5개 나열하는데 A 두 개 같으니까 이 100으로 나눠주셔서 계산하시면 60까지. 이 정도는 뭐 이것 때문에 틀릴 일은 없으니까요. 24번 바로 갑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 곱사건 B의 여사건의 확률이 9분의 1이고 B의 여사건의 확률이 18분의 7이다 라고 했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사건을 줬다라는 건 사실상 그냥 B의 사건을 확률을 준 것과 다름없고 1에서 여사건 확률 빼서 얼마? 18분의 11이라고 봐야 되겠다. 그리고 기억나니 얘들아? 집합에서 우리 예전에 했던 집합에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집합에서 뭘 의미한다 그랬어? 지금은 비록 사건이지만 이걸 집합으로 말하자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랬지? 응? 그렇지. A 차집합 B.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자면 이 부분에 대한 확률. 이 부분에 대한 확률을 9분의 1이라고 준 것이다 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말은 사건이지만 해석할 땐 집합처럼 해석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이 빗금친 부분의 확률이 9분의 1이라고 준 데다가 B사건의 확률이면 지금 이만큼 말하는 거잖아. 이만큼의 확률을 18분의 11이라고 준 데다가 마지막에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을 물어봤다는 건 B값인 전제를 물어보는 거라 결과적으로 9분의 1에다가 18분의 11만큼 더해주셔서 계산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얼마? 18분의 14입니다. 오케이? 이거 다 한 얘기들. 25번 흰색 손수건 4장 검은색 손수건 5장 총 9장 들어있는 상자가 있는데 여기에서 4장의 손수건을 임의로 동시에 꺼낼 때 4장 중에서 흰 손수건이 2장 이상일 확률을 물어보는 문제. 2장 이상.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생각해 보셨겠죠? 2장이냐, 3장이냐, 4장이냐를 다 볼 것이냐 아니면 전체에서 여사건을 볼 것이냐. 늘 항상 얘기하지만 문제에서 뭔가 물어보는 것이 부등식으로 표현이 나온다면 이상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냥 얘를 직접적으로 관찰할지 진짜 2장, 3장, 4장 할지 아니면 뭐 여사건으로 갈지를 한 번씩 고민을 해보시라고 했어요. 흰 손수건을 2장 이상 고릅니다의 반대 즉 여사건은 뭐야? 흰 손수건을 한 장만 가져가거나 또는 빵장 가져가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하면 되지. 이게 훨씬 더 빠르지 얘들아. 그래서 여사건으로 간다면 1에서 여사건의 확률 빼줄 거고 하려는 일이 9개 중에서 4개 고르는 거니까 9C4 그 중에서 여사건 흰색을 한 장 그럼 흰색을 한 장 그리고 검은색에서는 3장 또는 흰색은 빵장 다시 말해서 검은색에서만 4장을 다 뽑는 경우의 수 하겠지. 이해하셨습니까? 이거 계산하시면 얼마? 14분의 9 나오게 되겠죠. 음. 26번은 얘들아 늘 이런 식으로 3점짜리 이항정리 문제는 하나씩 포함되어 있을 거다. 주어진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2차 항의 계수 묻는 문제. 이런 경우는 보통 앞에도 전개가 안 돼 있고 뒤에도 전개가 안 돼 있으니까 앞뒤를 다 전개할 생각을 하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우리 그 이항정리 공식을 썼을 때 앞에 있는 것은 보통 a-b제곱이 오고 뒤에 오는 게 우리 말하자면 n-r제곱 뒤에 있는 게 r제곱 이렇게 오게 되니까 우리 차수 보기 편하려면 앞뒤를 바꿔서 생각하자 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항정리 설명할 때 무슨 말이야? 얘를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좀 생각할게. 뒤에 것도 이렇게 좀 바꿔서 생각할게. 그래서 기억나니 얘들아? 앞에는 앞에대로 전개를 했다고 치면 전개했을 때 시그마 R은 0에서부터 6차까지 가능하고요.
앞에 이제 6CR이고요. 마이너스 1은 6 마이너스 R제곱. 앞에 X는 R제곱. 기억하시죠? 뒤에 있는 이 친구는 시그마.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R 문자 썼으니까 얘는 문자 다른 거 쓰자 했던 것도 기억나세요? 그래서 S는 0에서부터 7차까지 7CS 뭐 1을 굳이 쓰자면 7-S제곱 2X가 S제곱 이렇게 됐었지.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었냐면 웬만하면 개수는 개수끼리 X는 X끼리 분리하자 이런 얘기 했었어.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X 앞에 개수 이만큼 그지? 6CR 마이너스 1에 6 마이너스 R제곱 뒤에 이 개수는 어차피 1은 됐고요. 7CS만 개수로 갖다 쓰자. 그리고 나머지 X 문자들을 따로 모아서 보시면 2도 있었네 그치? 2의 S제곱도 앞에 개수를 꺼내놓고 X들만 따로 보자면 얘는 X의 S제곱 R제곱이랑 곱하면 R 플러스 S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는 게 몇 차야? 2차인 거잖아. 2차. 2차가 궁금하면 얘를 지금 우리가 2를 만들어주는 순서쌍을 찾아주자 얘기인 거지. 기억나더라? 그럼 R과 S의 합이 2고요. 참고로 R은 0부터 6까지의 정수, S는 0부터 7까지의 정수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순서쌍 R, S는 첫 번째로 뭐 있어야 되나? 2, 0 있지. 2, 0. 두 번째 뭐 있어? 1, 1 있지. 세 번째로 뭐 있어? 0, 2 있지. 얘네에 해당하는 개수들을 찾아주면 되잖아. 첫 번째로 R에 2, S에 0 집어넣어서 개수가 6C2 마이너스 1에 4제곱 7C 0 2의 0제곱 여기까지가 첫 번째 2차항 개수가 될 것이고 이해하시죠? 6C1 마이너스 1에 1 집어넣어서 5제곱 7CS에 1 넣고 2의 1제곱이 X의 2제곱이 될 것이고 한 번만 더 0, 2 집어넣으면 6C0 마이너스 1에 6제곱 7C2 2의 2제곱이 X 2차항 개수 이렇게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 모든 2차항 개수의 총합을 구하면 총 2차항 개수가 나올 것이고 계산할 때 이제 이런 1들은 다 사라지게 하면 되겠네. 얘는 마이너스 1 조심하시고 여기 1이고 얘는 플러스 1 버리고 요 나머지 계산하면 되잖아. 생략할게요. 그래서 계산하시면은 최종 15x제곱이 나오게 돼서 2차항 개수가 15로 마무리가 되겠다. 복습입니다. 복습. 얘들아 27번은 이제 우리 지금 나가는 진도의 밖에 있는 애야. 미리 말씀드리자면 조건부 확률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다가 이거 뭐지? 이 문제는 내가 좀 생소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우리가 아직 조건부 확률 가기 전이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돼. 일단 27번 문제는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 B라고 하자. 이때 A 곱하기 B가 4의 배수일 때 A 플러스 B가 7 이하일 확률을 구하세요 하는 문제. 얘들아 우리 어차피 다음 주에 이제 조건부 확률 나갈 거니까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가 왜 조건부 확률 문제냐면 봐봐.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 B라 하자. 지금까지 사건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사건이라는 게 뭐야? 주사위를 던지다. 이게 사건이야? 주사위를 던지다는 그냥 시행이야. 주사위를 던졌는데 3의 배수의 눈이 나왔다. 뭔가 결론이 나야 사건이지.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앞에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 B라 하자. 이거는 그냥 어떤 현상에 대한 설명인 것이고 그랬는데 그 나온 두 수의 곱이 4의 배수일 때 사건이 일어났죠.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 A 플러스 B 두 눈의 수의 합이 7 이하일 확률을 구하세요. 이것도 사건이잖아. 이해했어?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앞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뒤에 또 다른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조건부 확률 문제고요. 앞에 사건의 이름을 A 사건이라고 이름 붙이고 뒤에 사건의 이름을 B라고 붙였을 때 조건부 확률 기호는 B 짝대기 A였습니다. A라는 앞에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걸 조건부 확률 식이라고 했었고 공식이 뭐였냐면 A 사건의 확률 분의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거였어.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어쨌든 어차피 할 거니까 얘들아. 조건부 확률 문제는 앞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또 다른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사건을 두 개를 겹쳐서 물어보는 경우고 조건부 확률에서 먼저 나온 사건의 이름을 뒤에다 씁니다. 그래서 뒤에 나온 A 사건의 확률 분의 둘이 동시에 일어날 사건의 확률에서 계산하시면 돼요. 보통 뭐부터 계산하냐면 보통 분모부터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분모가 지금 뭐냐면 일단 주사위를 2번 던지다니까 당연히 이 사건에 대한 전체 경우의 수는 36가지겠죠? 그럼 당연한 거고요. 얘가 원하는 첫 번째 A 사건은 두 수의 곱이 4의 배수다 이거잖아. 그래 해보자. 두 수의 곱이 4의 배수인 거 뭐 있어? 두 수의 곱이 4의 배수인 거 첫 번째. 4가 껴있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4가 껴있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두 수 중에서 4가 적어도 하나 껴있기만 해도 좋고 아니면 꼭 4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뭐 예를 들어 얘는 2고 예를 들어 얘는 6이야. 뭐야? 2 곱하기 6 2의 배수 또 2의 배수 둘을 곱하면 4의 배수 될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사건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4가 포함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4가 포함이 안 되는 경우 이렇게 나누면 편하겠네. 얘들 뭐라고? 첫 번째는 4가 포함이 되는 경우로 볼게 얘들아. 두 수 중에서 4가 포함되는 경우. 그럼 뭐야? 첫 번째 만약에 A가 4라면 얘들아 A가 4라면 그럼 B 같은 경우는 1부터 6까지 6개가 올 수 있는 거죠? 이해했어? 또는 B가 4라면 A도 1부터 6까지 6개 올 수 있는 거죠? 중복이 뭐 있어? 얘도 4, 얘도 4. 둘 다 4, 4인 경우 중복돼 있잖아? 한 가지를 제외하시면 되죠. 내 말 이해했어? 진짜로 이해한 거야? 두 수의 곱이 4의 배수다 해서 첫 번째 내가 지금 본 게 뭐냐고?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4가 포함되어 있으면 곱이 4의 배수잖아? 그래서 A가 4일 때 경우의 수에다 B가 4일 때 경우의 수를 더한 뒤 그러면 둘 다 4, 4로 들어가는 경우 한 가지는 2번 들어가 있으니까 제외해줬다. 또는 뭐 있어 얘들아? 두 번째는 뭐? 4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있잖아. 4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4 말고 2나 6만 가지고 만든 경우인 거지. 그럼 여기는 A 같은 경우는 2나 6 들어가주면 되고 B도 2나 6 들어가주면 되니까 두 가지 곱해서 몇 가지? 곱해서 몇 가지? 네 가지 해주면 되지. 오케이,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구해보시면은요 일단 15가지 나오겠죠. 네 맞습니다. 15가지. 지금 내가 구한 게 뭐냐면 이 분모 A에 대한 사건의 확률 36분의 15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해했니 얘들아? 자, 두 번째는 A 교집합 B야 얘들아. 일단 교집합이고 나발이고 아무튼 주사위 2번 던지기니까 얘도 분모는 36이고 A와 B가 이번엔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두 수의 합이 7 이하다. 이걸 만족하면서 두 수의 곱이 4의 배수다도 동시에 만족이 돼. 이해했어 얘들아? 단순히 합이 7 이하다만 볼 게 아니라 얘까지 같이 동시에 만족. 교집합입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얘들아.
두 수의 합이 7인 경우부터 생각해보자. 두 수의 합이 7인 경우부터. 두 수의 합이 7인 경우에 무조건 뭐 여러 가지 많지만 뭐 1, 6, 2, 5 뭐 많지만요.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라고? 두 수의 곱이 4의 배수다를 봐야 된다. 그것까지 생각을 해봐. 두 수의 곱이 4의 배수다를 만족하면서 두 수의 합이 7이 되려면 이 두 수는 뭐 모여야 돼? 3, 4 또는 3, 4가 되면 뭐도 돼? 4, 3도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봐봐. 두 수의 합이 7이야. 다시 말해 두 수의 합이 홀수야. 그럼 하나는 홀수고 하나는 짝수인 거야. 홀수 하나, 짝수 하나를 곱해서 4의 배수를 만들려면 짝수가 4일 수밖에 없지.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지. 그래서 4, 3을 하거나 3, 4를 하는 경우 첫 번째. 이번엔 얘들아, 두 수의 합이 6인 경우는 두 수의 합이 6이다를 만족하면서 두 수의 곱이 4의 배수다. 이번에는 두 수의 합이 짝수니까 짝짝이거나 홀홀인데 곱해서 4의 배수 될 일은 없으니까 무조건 짝짝밖에 없네. 짝짝은 다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얘 짝수고 얘 짝수면 짝수 둘 곱하면 무조건 4의 배수인 거잖아? 그럼 결국은 이거는 짝수 오고 짝수 오는 경우의 수만 보면 되는 거네. 내 말 이해하는 거니? 미안. 짝수 오고 짝수 오면서 헷갈려서 합이 6이라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럼 뭐 있지? 그냥 볼 뻔. 짝수 두 개를 더해서 6이 되는 경우 뭐 있어? 2, 4, 또 4, 2. 그 외에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짝수 지금 나올 수 있는 게 2, 4, 6인데 그거 3개 가지고 짝수 둘 더해서 6 만드는 거. 2, 4, 4, 2밖에 없는 거. 오케이? 합이 5. 얘들아 합이 5. 그 이번에는 또 홀수야. 그럼 홀수 하나 짝수 하나인 거잖아. 홀수 하나 짝수 하나 뭐 있어? 4, 1 또 1, 4 있잖아. 듣고 있지? 이번에 여기다 A와 B의 합이 4인 경우. 얘들아 합이 4야. 마찬가지로 짝짝이어야 될 것 같아. 5밖에 없어. 2밖에 없어. 그러니까 합이 3인 경우부터 볼 필요 없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경우의 수를 따져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가지 되겠네. 그치? 그래서 교집합의 경우의 수는 7가지. 그럼 요 확률분의 요 확률 계산하시면 36 약분되면서 결론을 봐. 15분의 7 나오게 되겠다. 이 문제는 조건부 확률 문제여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셨을 수도 있어요. 예습했다. 다음 주에 이제 이거 주구장창 할 거다. 예습했다. 학생이 28번 어려웠다고 난리치던 학생이 한 명 있었던 것 같은데 맞죠? 28번 맞죠? 난리를 못 치던데. 난리를 치더니 급기야 오늘 선생님 확통도 해설해 주시면 안 돼요? 라는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예림아 괜찮니? 응, 왜 이렇게 넋이 나왔어? 머리 아파. 어떻게 하면 머리가 안 아플까? 우리 예림이 어떻게 하면 머리가 안 아프겠니? 수업을 빨리 끝내면 돼? 머리가 왜 아플까? 두통? 두통? 어제 술 한잔 하셨어요? 그런 건 아니고. 육병씨 열받네요. 자 28번 보겠습니다. 집합 x가 1, 2, 3, 4, 5인데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 함수입니다. 가에서 얘들아 F1, F3, F5 세 값의 곱이 홀수이다. 파악하셨죠? 무슨 말이야? 세 수가 모두 뭐다? 그치, 모두 홀수다 라는 말 하고 싶었던 거고. 오케이, 그러면 1, 3, 5 쟤네들은 1, 3, 5한테밖에 못 가네. 그치?
그 다음 나 조건에서는 F2와 F4의 크기 관계를 줬습니다. 아, 1, 3, 5 따로, 2, 4 따로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봐. 그리고 다해서 이 함수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3개입니다. 라고 하고 있어. 치역이란 뭐라고? 화살표 받는 놈이 3놈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긴 갈 건데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긴 갈 건데 뭔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으니 케이스 분류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케이스 분류는 뭘 기준으로 하셨어요? 어떻게 나누셨어요? 135가 135가 하나로 본다는 그치 135 얘네들이 지금 홀수한테 갈 수밖에 없죠. 135 얘네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데 135에 흩어져서 가느냐, 다시 말해 세 함수값이 다 다르느냐, 아니면 두 놈한테 가느냐, 한 놈한테 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치역 원소의 개수 3개를 만들기로 했으니까 나머지를 생각해보게 되잖아. 이해 갔지? 이건 당연한 거 아니라 또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어야 되는 게 F1, F3, F5 세 값이 모두 다를 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럼 무슨 말이냐면 135 얘네들이 출발해서 홀수한테 135 가기로 했는데 진짜 골고루 간 거지. 골고루 하나씩 마킹해서 간 거지. 그럼 무슨 말이야? 135가 135한테 갈 건데 순서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라 식 어떻게 되겠어? 300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지금 뭐 한 거야? F135 따져준 거지. 그리고 참고로 얘들아 이렇게 해서 얘네가 이제 하나씩 갔어. 머리를 갔어. 가지고 나면 치역의 원소 3개가 이미 만족이 된 거지. 이미 3개 생겼어. 그리고 이제 나머지 2하고 4는 1, 3, 5 중에서 잘 하나씩만 골라서 가주면 되고 겹치면 안 되고 순서는 결정돼 있어. 순서가 결정돼 있으면 우리가 순서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조합이죠. 다시 말해서 이 3개 중에서 2, 4가 갈 2개만 골라주면 돼. 다시 말해 뭐야? 3C 이겠죠? 순서는 우리 상관없죠? 오케이. 계산해주셔서 6, 3, 18 나오겠네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얘들아 F1, F3, F5가 홀수들한테 가는데 이 중에서 2개만 같을 때 그치? 무슨 말이냐면 얘네가 이제 135 중에서 135로 흩어지지 않고 이 중에 2놈한테만 가는 거야. 그럼 제일 먼저 우리는 뭘 해줘야 되냐면 저 135 세 원소 중에서 어떤 2놈한테 갈지 결정을 해줘야 되겠지. 13한테 갈지 35한테 갈지 15한테 갈지 결정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난 예를 들어서 5한테는 안 갈 거고 예를 들어서야 5한테는 안 가고 13한테만 갈 거야 라고 했다 치자. 그럼 이제 뭐 해야 되더라? 135 얘네가 13한테 가는 경우의 수도 생각을 해줘야지. 이건 어떻게? 참고로 얘네 3개가 113한테 골고루 가야 되는 상황이야. 그럼 얘 하나당 갈 수 있는 게 2가지,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인 거니까 일단 원소 하나당 출발해서 갈 수 있는 경우가 2가지씩 3번 곱해지죠. 근데 그 중에 뭐 안 돼? 우리 오늘도 했잖아. 뭐 안 돼? 그렇지. 얘네 다 1한테 몰빵, 3한테 몰빵 이런 거 안 되잖아. 몰빵하는 몇 가지 경우는 제외, 2가지 경우는 제외를 하셔야죠.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가 지금 뭐냐면 F1, F3, F5의 경우의 수. 좋습니다. 자, 일단 예를 들어서 좀 해놓을까?
얘는 둘이 1한테 가고 얘 혼자 3한테 가고 이런 상황이라 치자. 그럼 지금 우리가 뭘 해줘야 되냐면 치역의 원소가 3개라고 했는데 현재 지금 화살표 받은 애가 2개니까 2나 4나 이제 5도 볼 수 있지. 우리가 좀 아까 5를 제외했던 건 1, 3, 5가 5한테 안 간다고 했던 거고 이 3개의 원소 중에서 2나 4가 또 추가로 갈 만한 다시 말해 치역을 추가로 고르는 방법의 수 31 되겠죠. 그치? 이거 뭐 한 거야? 치역 원소 1개 모질라서 치역이 될 만한 원소를 1개 선택한 거야. 선택이라고 됐어, 알겠어. 그래서 뭐 할까? 뭐 2한테 가기로 했다 치자. 그럼 이제 2의 입장에서는 출발해서 갈 만한 게 3가지 4에서도 출발해서 갈 만한 게 3가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얘네가 2한테 안 가버리면 큰일 나는 상황인 거지. 이건 어떻게 식으로 처리해? 30. 지금 일단 3가지 중에서 2가지를 골라서 가는 32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그치? 이 3개 중에서 얘네가 서로 다른 2개를 골라가는 중에서 2한테 아무도 안 가고 1한테 3한테 가는 경우를 제외하는 거지. 이해했어 얘들아? 2한테 안 가고 1하고 3한테 가는 방법은 몇 가지야? 20. 20? 20. 20. 그러니까 그냥 한 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 2를 제외한 원소 2개가 있을 때 얘네는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무조건 한 가지인 거야. 이해한 거지? 그래서 제외하는 게 2가지가 아니야. 한 가지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F2, F4의 경우의 수. 오케이. 이거를 계산하시면은 108가지 나올 겁니다. 108가지. 좋아요. 이번에는 F1, F3, F5 뭐 남았어 얘들아? 지금 F1, F4, F5가 다 서로 다른 1, 3한테 흩어져 있는 경우 두 놈한테 가는 경우 그럼 뭐 남았어 얘들아? 모두 같은 놈한테 가는 경우지. 몰빵하는 경우 쉽게 말해서. 그럼 일단 뭐 해야 돼? 다시 가볼게. 135가 이제 출발해서 가는데요. 135가 135 중에 가져야 되는 건데요. 한 놈한테 몰빵하기로 했으니까 3놈 중에서 몰빵할 한 놈을 골라야 되잖아. 일단 첫 번째 뭐야? 여기네. 32. 우리는 1한테 몰빵하겠어.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일단 구했어. 좋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해줘야 되냐면 치역 원소 3개인데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남은 4개 중에서 치역의 원소가 될 만한 2개를 골라줘야 되겠네. 그치? F135는 여기서 이제 끝났고 얘는 이제 치역의 원소가 될 만한 것을 선택을 한 거고 또 선택을 했다 치자 얘들아. 이 중에서 3하고 4한테 가야지 결정을 하면 그 다음부터 얘네가 출발해서 가는 경우는 무조건 한 가지지. 순서는 결정돼 있으니까. 얘네가 1한테 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 원소가 지금 2개 남았는데 출발할 놈들도 2개 남았으면 하나씩 대응을 해야 되고 순서도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한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18가지가 되어서요. 처음에 18가지, 108가지, 18가지 이거 다 더해주시면 정답이 얼마? 144가지가 나올 겁니다. 뭐 그다지 막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충분히 수업 시간에 다룬 거 안에서 나온 것 같은데 수업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니 받아들이는 거야? 그 캐릭터를? 29번 보겠습니다. 29번 어땠어요? 어려웠어요? 두 장의 검은색 카드와 1, 2, 3, 4, 5, 6, 7, 8 이렇게 지금 쓰여져 있는 흰색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일렬로 배열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지금 숫자가 써져 있는 애들은 당연히 구분이 되지만 검은색 카드는 같은 걸로 보겠다는 거네. 단조건을 보니까. 자, 가에서 흰색 카드에 적힌 수가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열되도록 카드가 놓여 있다. 얘들아 이 말 이해했어? 이 말 이해해야 되는데 흰색에 적힌 수는 있잖아. 검은색이 어떻게 껴있던지 간에 아무튼 흰색끼리는 왼쪽에서 쭉 읽어보면 무조건 1, 2, 3, 4, 5, 6, 7, 8 순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해한 거지, 그지? 그 다음에 검은색 카드 사이에는 흰색 카드가 2장 이상 놓여 있어야 됩니다. 아, 검은색 사이에는 흰색이 2장 이상 이렇게 놓여 있어야 되고, 검은색 카드 사이에는 3의 배수가 적힌 흰색 카드가 한 장 이상 놓여 있어야 된다. 아, 이번 또 검은색 사이에는 3의 배수가 한 장 이상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이제 3의 배수가 될 만한 거는 3이나 6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읽고 케이스 분류를 하셨을 텐데 어떻게 분류를 하셨어요? 흰색이 2개 오냐, 3개 오냐, 4개 오냐 하셨으면 망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보다 더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케이스 분류를 하셨다면 일단 검은색 사이에 3의 배수, 즉 3과 6이 한 장 이상 들어가야 되면 3, 6이 다 들어갈 수도 있고 3만 들어갈 수도 있고 6만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나눠야 맞는 거 아니야? 해보자. 일단 두 검은색 사이에 첫 번째로 다시 두 검은색 사이에 첫 번째로 3과 6이 다 들어가 있는 경우부터 볼게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두 검은색 사이에 3과 6만 있을 순 없죠. 아까 뭐라 그랬어? 흰색들은 앞에서부터 쭉 읽으면 다 1, 2, 3, 4, 5, 6, 7, 8 순으로 있어야 된댔으니까 3하고 6 여기 있고 4 뒤에 있을 일은 없는 거잖아. 그래서 무조건 요 안에는 3, 4, 5, 6 들어가 있어야 되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3, 4, 5, 6은 무조건 저기다 두기로 하고 미리 케이스를 좀 분류하자. 두 번째는 뭐 있어? 검은색 사이에 3, 6 중에 3만 두기로 하고 6은 안 넣을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 세 번째는 뭐야? 검은색 사이에 6만 두고 3은 안 쓸 수도 있는 거잖아. 이렇게 나누려고. 그럼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게 뭐냐면 3, 4, 5, 6은 무조건 들어갔는데 앞에 있는 1, 2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거잖아. 그러면 일단 3, 4, 5, 6 박아놓고 1, 2의 경우는 안 쓸게 얘들아. 1, 2 들어갈 수도 있고 1, 2 들어갈 수도 있고 1, 2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얘들아 1, 2 경우의 수 몇 가지? 세 가지지. 동시에 7, 8도 똑같은 거 아니야? 7, 8일 수도 있고 7, 8일 수도 있고 7, 8일 수도 있으니까 세 가지 됐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경우의 수는 우리가 9가지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해한 거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검은색과 검은색 사이에 3은 무조건 들어가고 6은 무조건 뒤쪽에 빠져있는 경우. 즉 검은색 사이에 6은 안 들어가 있는. 얘들아 그러면 6이 지금 두 검은색 사이에 안 들어가고 바깥쪽 빠져있으면 7, 8은 당연히 뒤쪽에 이렇게 이어져 나와야 되는 거 아니니? 근데 내가 궁금한 건 첫 번째 1과 2의 거추죠. 1, 2냐 1, 2냐 1, 2냐 이거 생각해야 되니까 세 가지. 됐어?
그럼 두 번째 거치 4와 5. 4, 5냐? 4, 5냐? 4, 5냐? 세 가지. 그래서 9가지. 맞아? 조건이 또 있잖아, 얘들아. 응. 아까 얘는요, 흰색이 2개 이상 와야 돼요 라고 했는데 이미 4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안 봐도 되지만, 그렇지 않니? 얘 같은 경우는 이 9가지 중에 어떤 경우가 들어가 있을 거냐면 1, 2가 앞에 있는 거야. 4, 5도 뒤에 있는 거야. 그래서 3만 들어가는 건 안 되잖아. 그래서 1, 2, 4, 5인 몇 가지? 한 가지는 제외를 하셔야지.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세요. 곽준영 끄덕거리는 거 내가 봤어? 그럼 세 번째도 똑같지 얘들아. 3이 지금 검은색 앞쪽에 배치가 돼 있으면 1과 2도 연달아서 이렇게 나오겠지. 1, 2, 3의 거치는 확실하고요. 그럼 이제 4, 5의 경우는 4, 5, 4, 5, 4, 5 세 가지. 7, 8도 7, 8, 7, 8, 7, 8 세 가지. 4, 5가 다 검은색 앞쪽, 7, 8이 다 검은색 뒤쪽. 그래서 6만 들어가는 한 가지 케이스 마찬가지 제외하시면 8가지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케이스를 전체 다 더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둘이 더하면 16가지, 제 만나면 총 25가지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보시면 30번은 주머니에 숫자 1, 2, 3, 4가 하나씩 적혀있는 흰 공 4개와 흰색으로 1, 2, 3, 4 적혀있고 4, 5, 6, 7이 하나씩 적혀있는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다. 검은 공이 4, 5, 6, 7 4개 들어있어요. 이 주머니를 사용해서 다음 규칙에 따라 점수를 얻는 시행을 합니다. 주머니에서 일단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건데요. 꺼낸 공이 서로 다른 색이면 12를 점수로, 2개의 공이 색깔이 서로 다른 색이면 무조건 12점을 얻는데, 그지? 그리고 서로 만약에 같은 색이면 꺼낸 두 공에 적힌 수의 곱을 점수로 얻는다. 알겠습니다. 문제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얘가 원하는 거는 이 시행을 한 번 해가지고 그때 얻은 점수가 24 이하의 짝수일 확률을 구하세요 하는 문제지. 숫자 많네? 24 이하인 짝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일단 확률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부터 보시면 전체 경우는 그냥 뭐야? 알려던 일이 뭐니? 전체 8개 중에서 2개 고르기 하고 있었으니까 8C가 전체 경우겠지. 일단 알겠습니다. 케이스 분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연히 그치? 다른 색이냐 같은 색이냐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첫 번째로 둘이 다른 색을 고르는 경우, 두 번째로 둘이 같은 색을 고르는 경우 하려고. 참고로 얘들아, 둘이 다른 색을 고르면 무조건 12점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24 이하인 짝수가 나오는 거지. 그래, 첫 번째 다른 색 나올 확률. 일단 전체 경우는 봤고요. 경우의 수만 보자면 흰색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고 동시에 검은색 중에서 하나 골라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다른 색 2개 고른 거니까 12점 받고 끝. 그치? 첫 번째 경우는 16가지 나오겠죠?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서로 같은 색이 나오는 경우. 얘들아, 서로 같은 색이 나왔을 때는 무슨 말이에요? 흰색에서만 2개, 검은색에서만 2개 골랐을 때 두 수의 곱을 점수로 낼 건데 그 점수가 24 이하인 짝수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무슨 말이야 얘들아?
만약에 흰색 안에서, 얘들아 흰색 안에서 두 개를 고른다면 그 두 수가 최대 3, 4를 골랐다고 해도 10이기 때문에 당연히 24 이하일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흰색에 같은 색에서 여기서 두 개를 제일 크게 3, 4만 골라도 곱이 12여서 24 이하는 된다고. 그럼 짝수만 맞춰주면 되잖아. 무슨 말이냐면 흰공에서 고를 때는 짝수가 적어도 하나 껴있기만 하면 무조건 조건을 만족해. 이해했어? 이것부터 볼까? 얘들아 흰색에서만 고르면 그러면 일단 전체 경우부터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주면은 24 이하인 점수가 나오는데 그 중에 짝수여야 되니까요. 홀수에서만 2개 고르는, 즉 일산 고르는 경우만 제외하면 되지. 이해한 거야? 쉽게 말해서 흰공이 적어도 하나 짝수가 적어도 하나만 포함되면 되니까 홀수 고르는 경우를 제외하면 되지. 이러거나 이게 지금 뭐야더라? 흰색에서 고른 거 또는 검은색에서. 얘들아 검은색에서 고를 때 짝수면서 곱해서 24 이하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두 개를 골라야 될까? 순서상 어떻게 될까? 4, 5 좋습니다. 또 4, 6 되죠. 짝수면서 곱이 24 이하. 4, 7 안 되고요. 5는 5, 4 빼고는 다 안 되고요. 되는 거 이거밖에 없네. 그래. 그럼 결국 4, 5 고르는 방법. 4, 5 고르는 방법, 4, 6 고르는 방법 동시에 고르는 거니까 순서 상관없이 그냥 뭐라고 하면 돼? 두 가지 해주면 돼. 이게 이제 검은색에서 고르는 방법. 이렇게 계산하시면 6, 5, 7 되겠네. 그래서 16하고 7을 더한 23가지를 요 위에다 올려주시면 28분의 23이 되잖아요. 그때 아마 이제 분자와 분모의 합을 물어봤겠죠? 합을 구해주시면 51이 나오게 되겠지. 되셨습니까? 어려워요? 안 어렵죠? 근데 그나마 이제 문제 중에 그나마 좀 어려웠겠다, 좀 어려운 느낌이 났겠다 하는 거는 28번이긴 해. 사실은 28번이 오히려 29, 30번보다 조금 더 어려운 느낌이 났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우리 함수에서 이런 거 막 몰빵하면 안 되고 이런 거 나눠서 봤던 경우는 수업 시간에 충분히 많이 다뤘던지라 사실 새로울 건 없었어요. 사실 틀리시면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확통까지 해설 완료했으니까 이제 확통반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해설이 마무리가 된 거잖아요. 빠르게 오답부터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이러시면 안 돼요.